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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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선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난 정말 매력있어, 난 정말 매력있어, 난 정말 매력있어. 간지난 오늘 11월 16일 첫 노래로 1등할 녀석들의 핫하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6일 첫 노래로 1등할 녀석들의 핫하게로 또 오늘 또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축구 봤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팀이랑 저 어디야 우즈베키스탄이랑 축구했잖아요. 전반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후반에 그래도 겨우 역전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좀 괜찮은 상태로 어제 좀 잠을 청했는데 어제 그 새벽에 좀 춥지 않았나요? 어제 잘 때 한 저녁 정도만 하더라도 저녁 때만 하더라도 조금 그냥 괜찮았는데 새벽 되니까 갑자기 훅 추워졌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그냥 얇은 긴팔 하나 입고 잤는데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일러 틀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한 새벽 한 4시인가 뭐 그쯤 갑자기 이제 추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 긴팔 한 2겹 정도 더 입고 그냥 잤는데 약간 좀 춥더라고요. 네. 이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네, 이럴 때 또 감기 걸리면 또 콧물 질질 흘리고 뭐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일이 또 수능 날이잖아요. 지금 고3 수험생들, 네, 그 대학 그 수능 치를 이제 수험생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느낌 알니까 진짜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거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장생의 치킨 앞에서 우린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na chicken tonight all night long. 후라이드 양념치킨 우린 모두 party tonight.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십장생의 치킨 앞에 우린 하나 듣고 왔습니다. 네. 아무쪼록 한 이틀 정도 훅 지나가면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치킨 앞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을 모습이 상상되네요.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냐면은 2015년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참사가 발생합니다. 진도 7.8의 강진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는데 공식 사망자만 3,200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애도 메시지가 네팔로 이제 모여들었는데 누리꾼들의 애도 방식이 눈을 끕니다. 누리꾼들은 네팔 참상을 알리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SNS에 샵 Pray for Nepal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어요.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누군가 똑같은 꼬리표를 단 다른 글로 꼬리를 물고 물러지는 건데 약속한 열쇠말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을 담은 글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의 문화의 날에서는 이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해시태그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해시태그는 요즘에 이제 SNS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SNS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 SNS 보면은 밑에 왜 샵 이렇게 돼 있고 뭐 오늘 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글 써져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는 게시물의 일종의 뭐라 그러지? 약간 꼬리표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 그러니까 샵 있죠? 네, 우물정자, 그거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을 묶는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해시 기호 뒤 문구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샵 한 다음에 뒤에 이제 글을 쓰는데 띄어쓰기라면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띄어쓰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밑에 하나 그어져 있는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모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연결시켜 놔야 돼요.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묶는 정도의 기능을 쓰였지만 지금은 검색 같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도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요즘 좀 유명한 SNS 있죠? 이런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면은 다른 이제 사용자도 그 게시물과 같은 해시태그를 만약에 단 게시물이 있다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네, 굉장히 좀 신기하죠? 해시태그가 해시 기호는 영미권에서는 숫자를 가리키는 기호로 쓰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물정자라든가 샵이라는 기호로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해시라는 말을 써요. IT 업계에서는 해시 기호에 다른 의미를 덧붙였는데 1970년대 어셈블리 언어에서 해시 기호는 직접 주소 모드를 표현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C 언어라고 컴퓨터나 이런 직 쓰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C 언어를 만든 데니스 리치와 브라이언 캐닝언은 1978년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해시 기호를 도입했어요. 이들은 헤더 파일 호출 같이 C 언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떤 명령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윈도우잖아요. 네, 컴퓨터를 보면은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고 뭐 뭘 들어가고 싶으면 뭘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왜 도스 컴퓨터 시절에는 다 일일이 뭐 이렇게 뭐 어디 폴더를 들어가고 싶어도 뭐 이렇게 뭐 검색해가지고 아니 그 뭐야 이제 타자로 뭐 어디 무슨 폴더 아니면 어디 들어가는 뭐 이런 걸 이제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먹일 수 있는 게 C 언어라는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그 컴퓨터 용어인데 그 C 언어의 어떤 명령어로 이 해시를 샵 버튼을 넣은 겁니다. 지금은 뭐 이런 뭐 해시태그가 정보 묶음을 가리키는데 처음 쓰인 곳은 IRC였습니다. IRC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데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핀란드 개발자 자코 오이카리넨이 만들어가지고 1988년 8월 대학교 자료실에 좀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냐고 부유했을지 몰라도 인터넷이 막 등장하던 시절에는 이 채팅 서비스가 굉장히 엄청난 혁신적인 좀 그런 서비스였어요. IRC는 소비에트 그 쿠데타가 일어난 1991년 정부에 의해서 통제된 언론 대신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뭔가 좀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언론이 통제되니까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통제되니까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니까 굉장히 좀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걸프전에도 약간 비스무리한 식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덕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쓰이던 IRC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게 됩니다. 해시 기호는 IRC 네트워크 안에 그룹이라든지 토픽을 지정하는 데 쓰였는데 로컬 서버에서만 주제를 정하는 그 함께라는 그 표시 있죠? 네, 그 표시와 달리 전체 IRC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특정 주제를 좀 공유할 수 있었던
네, 약간 지금의 해시태그랑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좀 들어가죠. 네, 약간 뭐 IRC 뭐 이런 거 딱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컴퓨터 용어로 C 언어라는 그런 명령 체계가 있는데 그 명령 체계에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로 이제 그 샵이 사용됐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언론이 좀 통제됐을 당시에 인터넷 채팅을 만들어서 그 채팅 안에서 어떤 그 채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어떤 주제를 정하는데 그 주제 앞에 이 샵을 넣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그 샵을 넣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그걸 누르기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채팅 내용들이 쫙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블리티의 두근두근 그리고 케빈 오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본 순간 falling love 빛이 난 너무 멋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블리티의 두근두근 그리고 케비노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IRC에서 특정 주제를 묶을 때 해시 기호를 쓰는 점은 오픈소스 운동가 크리스 메시나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는 2006년 7월 세상에 나온 단문 SNS 트위터에서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로 쏟아지는 정보가 흩뿌려지는 것을 좀 안타까워해서 해시 기호를 터서 어떤 그 특정 주제를 묶을 수 있도록 어떤 그 트위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트위터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2007년 8월 23일 크리스 메리나는 트위터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샵을 써서 정보를 묶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샵 바캠프라는 식으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해시태그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3일 뒤인 8월 26일 소셜미디어 전문가 스토보이드는 블로그에 해시태그는 트위터 그룹핑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스토보이드는 크리스 메시나가 트위터에 제안한 기능에 해시태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해시태그가 처음부터 널리 쓰이진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컴퓨터 좀 아는 좀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이나 좀 쓰는 그런 걸로 해서 해시태그를 좀 허투루 봤거든요. 크리스 메시나는 2007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니까 샵 산디오 파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관련 소식을 한데 모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누리꾼은 서서히 해시태그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해시태그가 진가를 발휘한 건 몇 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2009년 이란에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그 보수파인 마무드 암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표 63%를 가져가면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상대 후보였던 미르 호세인 무사비 등 개혁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이란 대선 불복 시위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친 장장 8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이란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는 36명에 4천여 명 체포였거든요. 시위대는 트위터를 써서 정보를 교환하고 집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때 해시태그가 주요했어요. 샵 이란 일렉션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트위터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웠던 초기부터 친정부 조직은 시위대를 경계했고 2009년 6월 20일 친정부 민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26살의 여학생 네다 하그하 솔탄 등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다가 그 가슴에 총을 맞고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은 스마트폰에 그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이 돼요. 그때 이제 그 샵 네다 그리고 샵 이란 일렉션이라는 해시태그를 해서 어떤 이란 시위를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이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왕정 또는 전 제주의 정부가 지배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이제 전역을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서 2011년 1월 자스민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집트도 2월 코사리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리비아에서는 42년째 정권을 잡던 카다피가 이제 죽으면서 독재 정권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 역시 이제 33년간의 철권 통치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권력을 이양한다는 하면서 이른바 아랍의 봄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 아랍의 봄에 어떠한 축이 됐던 게 이 SNS의 해시태그였던 겁니다. 2010년 미국 심장부에서도 정치운동이 일어났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도 정부 지원금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가져간 금융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인데 분노한 미국 시민들은 샵 오퍼피 월스트리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월스트리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먹어라.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 해시태그로 사람들이 이제 이 의견이 모아지고 시위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시태그로 인해서 그 아랍의 봄 카다피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신기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만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윗의 우리라는 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비스윗의 우리라는 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2009년 7월 모든 해시태그에 링크를 달았어요. 그때부터 트위터 해시태그를 누르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글을 검색한 결과가 뜨는데 2010년에는 트위터 첫 화면에 실시간 트렌드를 보여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이버 어떤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 같이 트위터 상에서 많은 사용자가 공유하는 관심사를 묶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트위터는 어떤 주제가 인기 있는지 판단하는데 해시태그를 이용하게 돼요. 많이 달린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인기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게 되는데 어떤 해시태그는 그 트위터의 핵심적인 어떤 기능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트위터가 그 해시태그를 도입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니까 다른 SNS 역시 이 해시태그를 도입하게 돼요.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은 2011년 1월 해시태그 기능을 선보이게 되는데 해시태그 덕분에 이제 검색이 어려웠던 사진 공유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용자가 활발히 소통할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2013년 6월에 해시태그 기능을 덧붙이게 돼요. 트위터와 비슷한 중국산 그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시나웨이보는 2009년 8월부터 해시태그 기능을 지원했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는 중국어의 특징 때문에 웨이보는 해시태그를 2개 써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샵 세월호 샵 같은 단어 앞뒤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어떤 단어가 해시태그인지 특정하게 됩니다. 트위터처럼 해시기호만 그 쓸 때는 해시태그 앞뒤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뭐 구글 플러스라든지 바인, 텀블러, 블로거, 뭐 유튜브 같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서 현재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광화문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었죠. 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SNS의 이 해시태그 덕분입니다. 그 해시태그에 이제 강화문 뭐 이런 뭐 이제 저거 뭐야 11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그거랑 이제 같은 어떤 그 누구누구 하야라든지 뭐 이렇게 뭐 퇴진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은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같이 해놓은 사람들은 다 묶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기능 때문에 그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건데 이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이슈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해시태그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요즘에 좀 이 해시태그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해시태그들이 좀 많이 나는데 좀 좋은 행복한 그 뿌듯한 일 네, 그런 것들의 해시태그가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해시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오늘은 약간 좀 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화가 되는 네, 합창 음악인데 어떤 나라의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레타 인생부터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도일의 내탄 인생, 윤서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 그리고 이제 비스윗의 우리라는 게까지 갑자기 살짝 나가버렸네요. 네, 저쪽 그 입구 사진 좀 찍고 오느라고 뛰어갔다 왔는데 네, 노래가 그냥 나가버렸네요. 어쨌거나 이번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나라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합창 음악 중에서도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악기의 사용 없이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 형태인데 인류가 음악에 가장 먼저 썼을 악기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서 만들어진 음악이니만큼 그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야 뭐 악기를 사용한 음악이랑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그 다른 면이 있겠죠. 사람의 온기가 모여있는 음악이고 사람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음악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민족의 개성을 담고 있는 대단히 좀 독특한 합창 음악의 전통들이 있는데 줄루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남아프리카의 합창 음악이라든지 신비로운 마력을 지닌 불가리아 여성 합창 음악의 전통이 그 고유한 개성으로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을 사로잡은 바가 있지만 오늘 얘기해드릴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와 사르데니아의 전통적인 합창 음악도 두 섬이 속한 국가와는 별도로 빼놓을 수 없는 어떠한 그 세계적인 음악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통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이국적이고도 조금 강렬한 향기를 담은 코르시카의 음악들은 이 섬이 지닌 개성 강한 자연 풍광처럼 조금 인상적인 감동을 전해줘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세 개의 대륙에 두루 쌓여 있는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고대로부터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였잖아요.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로마 제국 시절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에 좀 중요한 문명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조금 많이 꽃을 피웠고 거기다가 동방의 문명까지 이곳으로 좀 진출해서 다양한 문화가 충돌했던 어떤 패권의 어떤 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 소수 민족들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고단한 역사의 아픔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어떤 문화라든지 정서적인 특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령의 사르데니아 섬과 함께 지중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코르시카 역시 지중해의 복잡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이 바뀌는 고난의 역사를 견뎌온 섬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일드보테 그러니까 아름다운 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코르시카는 지중해에서 가장 좀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거든요. 코발트빛 바다와 파도가 굽이치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과 마을은 코르시카의 상징과도 같은 절경을 만들어내는데 내륙의 경관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갑자기 세계 속으로 변한 듯한 느낌인데 어쨌거나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산이 많아서 높게 솟은 산봉우리와 호수 등이 장관을 이루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트레킹족들에게 유명한 GR20 코스가 바로 이 코르시카 섬의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에요. 코르시카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사 속의 또 인물들도 많은데 한때 유럽을 손에 넣었던 나폴레옹이 이 섬의 대표적인 도시인 아작시오에서 태어났고 북쪽의 해안 도시 칼비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좀 배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여기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쭉 살진 않았고, 네,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바로 딴 데 가고 딴 데서 살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코르시카 합창의 음악을 한번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르시카, 아이고, 네. 코르시카가 역시 우리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제 노래를 틀어드리는데 이게 뭐 이게 가사나 이런 거가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쪽 말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코르시카라는 노래 그리고 성모예찬이라는 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뭔가 그 웅장한 듯한 그런 그 노래죠. 네. 코르시카와 성모예찬이라는 코르시카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지중해의 섬이라는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4,000년이 넘는 코르시카 사람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어떤 외세의 침략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중해 북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어떤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옛날부터 뭐 고대로부터 그리스라든지 뭐 카르타고 로마 하여튼 이런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로마 몰락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14세기부터는 당시 지중해 도시 국가였던 제노바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노바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안 곳곳에 포탑을 세웠는데
지금 한 6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노바 타보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어진 고단한 역사의 흐름 속에 제노바가 이제 프랑스에 매각되면서 지금까지 프랑스령의 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코르시카는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왔어요. 코르시카 사람으로서의 어떤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닌 코르시카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프랑스 본토와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방언과 유사한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인정하는 코르시카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가 있을 정도로 어떤 그들의 어떤 자부심이 좀 있어요. 코르시카 국기에는 검은 얼굴에 흰 머리띠를 두른 청년의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인으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기도 했었던 무어인이라고도 하며 그들의 용맹함을 외사에 대한 어떤 투쟁의 상징으로 국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르시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프랑스령이 되고 난 뒤에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프랑스화가 진행되었지만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들의 강인한 기질은 프랑스 정부에 대한 어떤 독립 의지로 이어져 가지고 한때 무장 투쟁으로 표출되기도 했었어요. 코르시카 민족 해방 전선과 같은 약간 조금 극단적인 분리주의 단체가 조금 그 과격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세계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인가? 네, 작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스코틀랜드가 독립 국민 투표를 했었잖아요. 뭐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그냥 이제 잉글랜드 이제 영국 영연방에 그냥 남는 것으로 그냥 투표가 끝나가지고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같이 주목을 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르시카였어요. 코르시카 역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했다면 이 코르시카 역시 독립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안 하니까 네, 뭐 요즘은 잠잠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코르시카 합창 음악을 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탄식이라는 음악과 미사주가 뭔 말인지 뭐 이게 번역을 돌려도 이야기 안 나오길래 어쨌거나 코르시카 합창음악 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르시카 합창음악 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손을 찾아서 코르시카 합창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부심을 지닌 코르시카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을 묶을 수 있었던 고유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통적인 남성 합창음악 양식이거든요. 지난한 역사에 맞서 싸워야 했던 거친 선문화의 특성과 그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강한 기질, 그리고 중세 유럽의 카톨릭 문화가 정서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중세 교회 음악의 영향이 좀 커요. 네, 음악 방금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약간 좀 뭔가 약간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성당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노래가. 멜리스마 창법이 드러나는 아랍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일부 지역에서 발전해온 세속적인 합창음악의 분위기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코르시카의 폴리포니라고도 불리는 이 전통적인 합창음악은 남성들의 아카펠라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세 개의 성부로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주선율은 중간 음역의 목소리인 세콘다가 진행을 하고 고음부의 테르자, 그리고 저음부의 바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이 세 개의 성부가 서로 충돌하는 듯한 느낌 속에서 서로 강렬하게 뒤엉키는 듯한 그런 노래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걸어온 역사와 운명을 거부한 듯한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각 성부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합창음악과 다른 코르시카만의 이 느낌이야말로 조금은 여전하게 독립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강하게 품고 살아가는 코르시카 사람들의 기질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들의 음악이 어느 지역의 전통 합창 음악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인상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건데, 코르시카의 폴리포니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종교 음악과 세속 음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각각의 종교적인 어떤 전례에 따른 노래를 가지고 있고, 이는 구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통상적인 어떤 미사곡 양식도 코르시카 폴리포니의 전통을 좀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세속 음악은 크게 라멘투, 마드리갈, 테르제티, 테르지네, 그리고 파기엘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폴리포니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코르시카 음악 단체들은 종교 음악과 세속 음악을 모두 노래하거든요. 코르시카의 이러한 전통 어떤 음악 전통은 전형적인 무반주 합창으로 또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사운드 속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돼 가지고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코르시카가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고 막 프랑스가 가져가고 막 그 밑에 아프리카에서 쳐들어오고 막 이슬람에서 쳐들어오고 막 하도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근간은 그 카톨릭 음악인데 이제 카톨릭 음악인데 거기에 이슬람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라든지 뭐 제노바 이런 이탈리아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뭔가 토속적인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코르시카 합창 음악을 들으면은 조금은 진짜 전 세계에서 들어볼 수 없는 되게 좀 희한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합창 음악이다 보니까 뭔가 합창 음악에서 들리는 그 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 하고 이제 외쳤을 때 그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으면은 뭔가 이제 가슴이 뛰는 뭔가 울림이 생기잖아요. 약간은 이 합창 음악이 그렇거든요. 약간 좀 정도는 다르고 좀 모양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코르시카 합창 음악이 주는 어떤 그 감동,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조금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좀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해시태그 그리고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소리를 찾아서에서도 코르시카 합창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을 또 슬쩍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일이 또 수능 날입니다. 또 수능 날이라고 또 그 아침에 또 조용하고 아침뿐만 아니지 뭐 거의 뭐 시험 끝날 때까지 조용하겠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비행기도 안 날잖아요. 네, 수능 날에는 네, 혹시 지금 고3 수험생을 알고 있거나 고3 수험생이거나 아니면 고3 수험생이 자녀인 분들은 좀 응원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지금 뭐 고3 수험생한테 뭐 아무리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해가지고 모든 그 포커스가 거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들립니다. 네, 그냥
뭐 한번 포옹을 한번 해주든지, 네, 아니면 맛있는 거 한번 먹여주든지 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야, 그러면 내일 수능 끝나면은 또 한동안, 그러면 이제 막 고등학생들 그냥 막 놀러 댕기겠다. 진짜 조금 부럽긴 하네요. 네. 약간 좀 제가 약간 좀 한이 있다면 고3 그 수능 끝난 다음에 제가 놀러 댕기지 못했거든요. 놀았다고 해봤자 뭐 PC방 가든지 아니면은 그 농구하러 가든가 축구하러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약간 요즘 고등학생은 조금 부럽긴 하네요. 네, 진짜 젊은 게 한미천이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네,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이길의 지우개 들으면서 저는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수능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맘은 계속 나를 지우고 늘 반복되는 이 아픈 일들에 나는 점점 너의 맘을 지우고 이젠 그만 널